자, 기업은 계속적으로 경영 활동을 하고 있고, 그죠? 회계는 그 경제 활동 중에서 돈을 기록하는 게 회계란 말이에요. 자, 회계는, 자, 기업에 관련된 돈을 기록해서 그걸 정보로 제공하는데, 회계가, 자, 자기 검증 기능이 있다. 그죠? 회계는 회계 처리의 기록만으로도, 그지? 자, 이 정보의 말하자면 정보를 어느 정도 나타낼 수 있다. 이게 회계입니다. 그러면 이 나타내는 것은 뭐냐면 정보를 보겠습니다. 두 번 기록하는 거예요. 똑같은 돈을 두 번 기록한다. 무슨 말씀이냐면 기업이 특정 시점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자산이랍니다. 자산. 자산. 결과예요. 지금 현재의 결과인데 이 자산이 그 원천이 그죠? 기업의 자, 채권자의 것이면 부채를 하고, 그죠? 기업의 소유주의 것이면 자본이라 한다. 말하자면 결과와 원인을 동시에 두 번 기록하는 계기입니다. 그럼 결과와 원인은 같은 거죠. 두 개가 다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 자, 회계 등식입니다. 결국 회계는 자, 이 약속에서 출발하는 거죠. 이게 전체 다예요. 자, 그러면 봐요. 그럼 우리는 재무 상태의 변동을 거래를 하고 그것을 기록하는데, 자, 두 번 기록한다는 거지. 그러면 재무 상태의 변동은 당연히 기록해야 된다. 그 기본은 결국 뭐냐 하면 현금이 왔다 갔다 했거나 예금이 그죠? 돈이 왔다 갔다, 통장에 돈이 왔다 갔다 했거나인데, 자, 보겠습니다. 자,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자산이 증가했잖아요. 자산의 증가가 사변. 그죠? 기록할 때, 자, 보겠습니다. 자, 자산은 부채 자본 더하기 자본이, 부채 더하기 자본이 회계 등식인데, 그러면 장부에 기록할 때 두 번 기록한다. 그지? 왼쪽을 차변이라고 오른쪽을 대변을 하는데, 자, 자산의 잔액이 차변이란 말이에요. 자산의 증가, 회계라는 것은, 자, 회계 처리는 계정 과목별로 하는데, 증가와 감소를 따로 기록하는 거예요.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은 증가하면 그죠? 차변에 기록하고 감소는 반대편에 기록한다. 따로. 자, 부채와 자본은 약속이 대변의 잔액이 있는 계정이에요. 약속이 대변에 나타내겠다 소리예요. 그러면 부채의 증가를 대변에 기록하고 자본의 증가도 대변에 기록한다. 그러면 감소는 차변에 기록되는 거죠. 부채의 감소는 차변에 기록되고 자본의 감소도 차변에 기록하는 게 회계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간별 정보의 제공. 자, 기업은 계속 기업을 하고 있고 우리는 인위적으로 기간을 설정해서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말 단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기말에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제공하는데 자,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기말의 정보는 다 함께 기초 정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말과 기초, 기말 이 단기의 기초도 있었을 거잖아요. 기초와 기말의 정보를 봤을 때, 재무 정보를 봤을 때, 자, 회계는 기업이 하는 게 회계입니다. 그죠? 그리고 기업의 이해관계자 중에 가장 중요한 그죠? 중요한 사람은 이해관계자일 것이고, 그죠? 기업의 이해관계자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기업의 소유주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소유주 입장에서 가장 큰 정보는 자본인 거지. 자본. 자본의 증감인 거죠. 그러면 기업이 자본의 증감에 관련된 내용, 결국은 뭐예요? 기초 자본이 1,000원이었는데 기말 자본이 1,500원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증감의 액수도 중요하겠지만 증감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증감 내용. 자, 분식집이 그죠? 국수를 팔았을 때 5,000원 받았으면 5,000원 받고 그 5,000원을 팔기 위해서 들어가는 필요한 비용이 300원, 자, 3,000원이었다면 자본의 증감은 2,000원인 거죠. 2,000원 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2,000원이 생기게 된 내용이라는 거지. 그래서 기업 회계는 어때? 회계기간 중에 자본의 증감을 따로 모은다. 자본을 증가시키는 걸 수익이라 하고 자본편, 수익의 발생, 자본편이라 하고 자본을 감소시키는 걸 비용이라 하고 그죠? 반대편, 자본의 반대편.
그죠? 4번의 잔액의 반대편. 비용의 발생을 4변에 기록하는 것이 회계이다. 입니다. 자, 말씀드리자면 뭐냐면 증가와 감소를 따로 기록한다. 그죠? 수익이 발생해 있으면 소멸돼 있을 거 아니에요. 비용이 발생해 있으면 소멸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씀이냐면 자, 보겠습니다. 비용, 교육훈련비라는 비용이 있으면 교육훈련비가 발생했으면 훈련비라는 비용이 발생했으면 자, 4변에 회계 처리하고 환불될 수 있잖아요. 취소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차변에 취소시키는 게 아니고 뭐예요? 증가와 감소, 발생과 소멸을 따로 기록한다. 반대편에 나타내어 주는 게 회계란 말씀이에요. 그죠? 그게 회계입니다. 그럼 봐요. 통장에 돈 들어왔어요. 그러면 통장에 돈이 10만 원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회계 처리해야 돼. 그죠? 근데 대변을 알 수 없단 말이죠. 그때 쓰는 계정이 우리는 임시적으로 쓰는 계정. 임시계정이라 얘기합니다. 임시계정을 쓰는데 자, 회계가 봐요. 통장에서 돈이 나갔단 말이에요. 20만원. 그러면 차변에도 20만원을 기록해야 돼. 통장에 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대변에도 10만원을 기록해야 되는 게 회계예요. 그죠? 대차를 같은 금액으로 기록한다. 이게 회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쪽이 다르면 틀렸다. 이게 회계의 자기검증 기능입니다. 그럼 봐요.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 회계 처리해야 되잖아. 통장에 돈이 나왔다. 회계 처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상대 계정을 알 수 없을 때 그죠? 통장에 돈 들어왔어요. 맞죠? 돈 들어왔어요. 그죠? 상대 계정을 알 수 없을 때 쓰는 임시 계정이 자, 가수금입니다. 돈이 들어왔는데 임시, 거짓 가짜. 그죠? 임시란 말이에요. 임시. 맞죠? 임시로 쓰는 계정이란 말이에요. 자, 가수금은 성격이 뭐예요? 회계는 돈 들어왔지만 원인을 모르면 야부채입니다. 부채 계정인 가수금을 써요. 돈 나갔습니다. 원인을 몰라요. 아직 내 돈입니다. 자산입니다. 계정은 성격이. 자산 계정이에요. 이때 쓰는 계정이 가지급금 계정입니다. 자, 가수금 가지급금 계정은 임시 계정이에요. 말 그대로. 임시로 쓰는 계정이에요. 그럼 원인이 밝혀지면 없애겠죠? 원인이 밝혀지면 없애는 계정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정보의 제공은 회계 처리는 회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정보의 제공 기말 시점에 제공하잖아요. 자, 제공하는 정보가 그죠? 확실한 정보여야 되잖아. 맞죠? 자, 불확실한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계는 자, 정보를 제공할 때 외부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이 임시 계정은 그죠? 정리해야 되는 계정입니다. 말하자면 임시 계정이라는 의미는 재무제표 표시 능력이 없는 계정입니다. 재무제표를 표시할 수 없는 계정이란 소리예요. 말하자면 이런 계정이 있으면 결산일에 결산 정리를 통해서 그죠? 그 원인을 밝혀야 되고 결산일까지 원인을 밝힐 수 없다면 결산 정리를 통해서 이 계정은 없애야 되는 계정이에요. 그럼 가수금이란 부채는 대변의 잔액 있잖아요. 그럼 차변에 없애고 이건 결국 뭐예요? 수익의 발생인 거지. 그죠? 수익의 발생. 맞죠? 수익의 발생. 자, 회계로 치자면 뭐 잡수익 이런 계정을 쓸 수 있는 거죠. 수익의 발생. 일반 기업이라면 이 수익은 영업의 수익이 되는 거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가지급금이 있잖아요. 그럼 재무제표 표시 능력이 없다고요. 그러면 결국 이 계정은 그죠? 자, 영업의 비용 계정으로 회계 처리되는 거죠. 영업의 비용. 이 계정이 잡손실이나 이런 계정에 쓸 수 있겠죠. 자, 재무제표 표시 능력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기본적으로. 그죠? 가지급금, 가수금, 임시계정입니다. 재무제표 표시 능력이 없습니다. 그죠? 없습니다. 근데 자, 공동주택은 좀 다르잖아요. 공동주택은 물론 공동주택의 회계기간은 1년이지만 그리고 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장부를 정리해요. 실질적인 장부를 정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외부에 공시하고 이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게 공동주택이지만 우리는 어때요? 관리비의 부과 때문에 매달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단 말이지. 그럼 봐요. 그러면 자, 매달 외부에 표시되는 재무제표와 회계감사의 대상이 되는 재무제표,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재무제표와 매달 작성하는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이 다른 건 아니잖아. 그죠? 작성 기준이 다른 건 아니잖아요. 작성 기준은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봐요. 공동주택은 무슨 말씀이냐면 자, 그러면 작성 기준을 같게 본다면
자, 이런 가수금 가지금 계정은 결국 뭐냐면 매월말 결산정의를 통해서 정리되어야 된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봐요.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아파트가 쓰는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부분 가수금, 그죠? 관리비의 관합, 오납, 뭐 이런 것들, 관리비랑 관련된, 그죠? 자, 추가적인 납부액이 있으면 이 계정을 쓴단 말이에요. 맞죠? 이 계정을. 자, 그러면 이걸 정리를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죠? 당월에 관리비와, 자, 어떤 특정 세대에 당월에 가수금이 100원 들어오면 다음 달 관리비에서 100원을 차감하는 각각의 그 해당 세대에 차감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감하기 전에 정리해버리면 어떡하냐고. 맞죠? 무슨 말씀이냐면 공동주택은 업무의 구조상, 업무의 특성상 가수금 가지금 계정이 물론 회계에서 이 계정이 임시 계정이고 그죠? 재무제표 표시 능력이 없지만 공동주택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동주택은 자 가수금 가지금 계정이 재무제표 표시 능력이 있습니다. 자 표시 능력이 있어요. 그 말하자면 임시 계정이 아니다. 그렇지만 회계가 이게 임시 계정이잖아요. 그러면 국토부 입장은 가능하면 가수금 가지금 계정을 많이 쓰지 말라. 그죠? 그리고 가능하면 결산일 시점에는 12월 31일 시점엔 정리하라입니다. 그죠? 그거는 회계를 보는 기본적인 관점이고 우리 현실적으로 관리사무소 업무를 알고 있다면 알고 있으면 그죠? 실제로 쉽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공동주택의 가수금 가지금 계정은 성격상 임시 계정이지만 재무제표 표시 능력이 없는 계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공동주택은 우리는 업무를 할 때, 자, 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11월 30일이나 12월 31일이나 똑같은 업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자, 11월에 부과하는 관리비와 12월에 부과하는 관리비 업무가 달라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